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이달 말을 끝으로 폐지가 됩니다. 여론 조작, 또 광고 논란 등이 있었던 실시간 검색어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따르고 있다는데요.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6년 만에 서비스가 폐지가 되는 이 네이버 실검, 이게 처음 시작된 역사와 함께 좀 지난 16년 동안의 변천사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우리 유 기자께서 짚어주시죠. 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흔히 실검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시간으로 검색량이 급증한 검색어 순위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2005년 5월 네이버에 첫 등장했는데요. 당시에는 상위 10개를 5초 단위로 갱신해서 보여줬습니다. 2007년 6월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서비스 명칭을 변경하면서 상위 10개가 10초 단위로 바뀌어서 보여줬는데요. 네이버는 또 2017년 1월 노출 순위를 상위 10개에서 20개로 확대했고요. 네. 같은 해 3월에는 키워드 1일 검색 순위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검색어 트래킹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모바일 홈을 개편하면서 모바일 메인에서 검색 차트판으로 서비스를 이동한 후에 10월 급상승 검색어로 서비스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예. 그렇게 15년을 넘게 서비스하던 실검 서비스는 이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실검은 절대적인 검색량에 따라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검색 빈도 비율이 얼마나 상승하냐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검색어가 하루 평균 1만 회 검색되다가 1만 5천 회로 증가했다고 치고요. 네. B라는 검색어가 하루 평균 15회에서 1000회로 증가했다면 A보다 B가 훨씬 더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은 엄청나는데요. 메인 화면에 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키워드를 왜 검색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클릭을 유도합니다. 네. 즉 가장 쉽고 빠르게 현재 이슈를 접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우리 저 유진상 기자의 말처럼 네, 이게 이제 실검이 순 기능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그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두고 또 이게 신뢰성 논란이 또 계속돼 왔었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선거 기간, 이 선거 기간에는 또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되는 등 해당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그런 지적도 잇따랐었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로 자리 잡으면서 실검 순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네, 문제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데 있는데요.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대상자가 여론에 의해 말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진실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문제가 된 게 네이버가 실검을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포털 기업이 실검을 조작할 경우 이를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검색어가 제거된다는 설이 꾸준히 제기된 겁니다. 예. 실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이익을 위해 조작했다는 정황이 담긴 의사진행 물건을 발견하고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네이버의 조작 사례는 공정위의 소관인 공정경쟁 분야에 한해 밝혀졌던 내용입니다. 예. 다른 실검에 이걸 안 했을 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셈입니다. 실제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 알고리즘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저 2019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임명 과정에서 그 찬반 양측이 그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또 그 세력 대결을 또 벌였었잖아요. 네네. 그또 그 내용 이야기가 또 뜨거웠었는데
네. 이렇듯이 이 실검이 이용자 관심의 흐름 반영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은 뭐 일찍부터 나왔었는데 네네. 그런데 왜 하필 이달 말이냐는 거죠, 이게? 음. 네. 당시에 조국 구속과 조국 힘내세요 등의 반복 검색을 통한 급상승 검색어 악용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검색어 순위를 정치적 표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게 제기된 건데요. 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지난해 2월 포털 다음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예. 당시 카카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자연스러운 화제성 깊은 단어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의 반영이 아니라 음. 오히려 현상의 시작점이 됐다고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네이버는 유지를 택했는데요. 대신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뭐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도록 개편하고 선거 기간은 아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논란에 대응해 왔습니다. 음.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잠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네이버도 실검 서비스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최근 여당이 추진한 언론개혁법 대상의 포탈이 지정된 것도 이유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게 이달 말 종료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탈이 포함되면서 네이버가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그 광고성 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적도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어뷰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뷰징이란 언론사가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내용과 다른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게재해 의도적으로 클릭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어뷰징뿐 아니라 기업도 이를 활용했는데요. 퀴즈를 이용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일명 실검팔이 마케팅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예. 이는 적은 금액과 시간으로 매우 큰 효과를 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몇몇 회사가 실검 마케팅으로 이득을 짭짤하게 보자 수많은 회사가 너도 나도 실검 마케팅에 뛰어들었습니다. 음. 이러한 홍보성 검색어는 실시간 검색어의 탄생 직후부터 끝없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네. 네이버는 이 역시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열심히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2019년 11월 개편 이후에 퀴즈 광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음. 개편 후 급상승 트래킹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순위 변동 추이 확인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또 한동안 광고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지 않다가 2020년 11월 전후로 다시 10위 후반에서 20위권에 막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는 이미 1년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 실검을 없앴고 네. 이번에 이제 네이버까지 실검이 사라지면은 우리나라 국내 양대 포털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 이것도 이제 또 궁금해지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실검이 사라진다고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음. 어, 이제 두 포털은 쇼핑이나 금융, 콘텐츠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 강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이게 딱 눈에 보이실 건데요. 네. 네이버는 지난해 연간 매출 5조 3,041억 원, 영업이익 1조 2,1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음. 전년 대비 각각 21.8%, 5.2% 증가한 건데요. 카카오 역시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조 567억 원, 영업이익은 121% 증가한 4,56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 같은 실적은 네이버의 경우는 커머스와 핀테크 성장 산업 중심으로 매출 구성이 변화한 데 따른 거고요. 카카오는 광고 비즈보드 매출이 급증한 데다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재팬, 핀코마,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도 호조세고요. 막대한 검색량을 바탕으로 한 과거 검색 광고는 줄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포털 회사를 먹여 살린 게 대부분 검색 포털이었지만 이제는 컨텐츠와 커머스, 핀테크 등 다양한 신사업이 이제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유 기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오늘의 주제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포털 회사를 먹여 살려온 돈이 대부분 검색 포털에서 나왔는데 네, 이제는 콘텐츠와 커머스 그리고 이제 핀테크 등 다양한 신사업이 포털 회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네이버는 이번 검색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예. 그 취지를 데이터랩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요. 데이터랩은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카드 사용 통계,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등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네.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냐 하면 이게 마이데이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핀테크와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서 컨텐츠와 신사업으로 연결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포털은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검색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IT 플랫폼으로서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역할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또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죠. 간석 오거리부터 갑니다. 김성경 통신원. 네, 백범로가 가자동 방향으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간석시장에서 지체가 되기 시작해서 벽돌막 사거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간석 고가교에서 그대로 서 있는 모습 살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십정 사거리 지나는데도 신호 2번은 필요해 보이고요. 반대에 나오는 차량들은 벽돌막 사거리에서 가까이 하면서 차간격 좁혀져서 신호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차는 남동대로가 간석 5거리에서 시작해서 남동 산업단지